우리나라 경제, 금융산업을 통틀어서 가장 아슬아슬하다, 지뢰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업계가 바로 이 저축은행 업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말 회계년도 결산도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과연 부실이 아주 심각한 저축은행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비롯한 경영 개선 명령을 곧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에 예금하신 분들 적지 않게 많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저축은행이 정말 문을 닫을 정도로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부실이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른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확실성 하루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자, 권순우 기자 연결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예, 권순우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에 나가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예. 김석동 금융위원장, 네,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지 않습니까? 예. 네, 상반기가 지나서 구조조정이 잇따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진행했습니다. 네. 상반기에 검사를 받았다 구조조정을 진행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저축은행이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 85개 저축은행 중에서 16개가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중 12개는 경영개선 대상으로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재산이 빚이 많은 저축은행입니다. 네. 리스트에 오른 저축은행은 부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이 통보받은 경영 개선 명령은 자구 노력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대규모로 증자를 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개선 계획을 세워서 추석이 끝나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참 관심은 어떤 저축은행들이 좀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이 찍히는지. 지금 실명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공개가 되는 순간 뱅크런, 예금자들이 달려갈 것 같은데, 자, 어떤 저축은행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부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유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축은행 이름이 공개될 경우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그 실명을 좀 보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얘기를 했다가 그 뱅크런으로 인한 영업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지금 이렇게 기사화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경영진단 결과는 예상보다 좀 심각하다는 평가인데요. BIS 비율이 마이너스인 곳이 꽤 많고, 이 중에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진단 결과는 크게 경영 개선 명령, 개선 요구, 개선 권고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영 개선 명령을 받게 된 곳은 BIS 비율이 1% 미만인 곳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BIS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건 부실이 꽤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즉시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심사평을 받아서 통과를 못하면 즉시 영업이 정지됩니다. 네. 개선 요구를 받은 1에서 3% 사이가 3개, 개선 권고를 받은 3에서 5%는 1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요구를 받으면 최장 1년간 시간을 받을 수 있고요. 경영 개선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개선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개선 계획이 통과하지 못하면은 추석 이후 9월 말쯤 적기 시정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나머지 BIS 비율이 5% 이상인 69개 저축은행은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19개 저축은행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나 부실에 까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당국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참 저축은행 업계 또 하반기 또 어느 때보다 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런데 그 저축은행 경영 진단 이것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권 기자가 볼 때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짚어줄 만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축은행의 행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떤 자산이 우량자산이고 어떤 자산이 부실자산인지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거는 우량자산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당국은 이게 우량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그 갈등이 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치 산정 방식이라든지 충당금 적립 기준 등이 거론됐습니다. BIS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위험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르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자산의 건전성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BIS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 그 저축은행들이 지금 거론되고는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그 내용은 심사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 적기 시정 조치 부과 대상 저축은행은 확정하지 못했고 이의 신청 심사 자구 계획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황수사 기자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처럼 계속 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저축은행 고객들이 많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그 개그 코너 중에서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하신 분들은 좀 상황을 유의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5천만 원 이하인 예금자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인 예금자들은 일단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으로 분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천만 원 이하 예금자의 가장 큰 경우에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이유는 예전에는 5천만 원 이하 예금이라도 이거를 이제 가지기금을 받으려면 2주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 가지기금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도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영업정지 후 4일이면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전에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것도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면 4일이 지나서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5천만 원 이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데로 매각이 된다거나 그럼 바로 그 저축은행으로 그 예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명심하셔야 되는 문제는 네. 좀 5천만 원 이상인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들은 좀 일부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저축은행이 망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몸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저축은행 예금 현황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99명의 의원 중에 50명이 저축은행에 투자했는데 10억 원 가까이 투자한 의원도 한 22개 계좌에 5천만 원 이하로 분산을 했었습니다. 야. 이처럼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나중에 파산 배당을 통해 일부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은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순우 기자가 좀 판단이 애매한 예금자들에게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셨네요. 애정남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그거 보시나요? 몰랐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 단,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을 따라서 5천만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은 좀 나눠서 좀 예금을 하셔라. 이렇게 우리 권순우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니까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기자들이 떴다로 넘어갑니다.